자, 김해창의 기후인사이트 경성대 환경공학과 김해창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요즘 이제 날씨가 장마하고 겹쳐서 그런지 네. 아침 저녁엔 좀 서늘한 그런 편이죠. 어디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휴가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요?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요새 혹시 영화는 좀 자주 영화. 보십니까? 영화는 좀 주말 이용해서 보는 편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오늘은 네. 이 우리 기후 위기를 정면으로 다룬 한국 최초의 영화제인데요.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를 아, 이거 알아요. 아, 그래요? 예. 이번에 이제 오는 21일 목요일이죠. 그때부터 25일 월요일까지 네.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제4회 제4회. 예,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가 열립니다. 그렇군요. 벌써 올해가 4회째군요. 네. 어떤 행사인지 좀 청취자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올해 4회를 맞은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는 이 사단법인 자연의 권리 찾기에서 개최하고 있고요. 지난 봄에 어떤 산불이라든지 이런 또 최근에 홍수, 이런 폭염이라든가 이런 기후 재난이 심각해지면서 2022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국내 유일의 기후 위기 전문 영화제 또는 기후 위기 플랫폼 영화제 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인류 생존에 좀 위험이 될 어떤 이런 급박한 지구 환경의 변화, 기후 위기죠. 여기에 일반 시민들이 대중들이 그걸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걸 유도해내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성장에서 좀 행복이라든가 하는 삶의 질의 어떤 추구 이걸 영화로 영상으로 또 세미나 뭐 전시 체험 행사를 통해서 자연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연의 권리를 되찾는 그런 운동을 온 국민과 함께 영화 영상으로 하겠다 그렇군요. 하는 것이 이 영상제의 개최 목적이고요. 네. 하나뿐인 지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구는 인류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 인류는 지금 지구가 그렇죠. 없으면 그렇지.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돼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권리 찾기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주최를 하고 예, 영화의 전당이 주관하고 예, 부산시라든지 환경부 뭐 등에서 후원을 하고요. 예, 부산시 같은 경우는 특히 국제영화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구 환경에 대한 영상제도 같이 해서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걸 글로벌 친환경 도시를 해보자 하는 거하고 결합이 되어서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부산하면 또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잖아요. 예. 여기는 영화제예요. 예. 근데 여기는 제4회 하나뿐인 지구영상제거든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예, 보통 영화제 하면 이제 극장에 상영되는 영화 장편이나 단편 영화를 중심으로 그렇죠. 하는 걸 영화 중심으로 보는데 네. 영상이라고 하면 영화와 영상의 차이와 같이 우리 이제 좀 더 넓죠. 예, 다큐멘터리나 개념 자체가. 애니메이션, 캠페인 영상이라든가 예. 뭐 VR, AR 같은 이런 온라인 영상, 공익 광고, 뮤직 비디오까지를 종합적으로 하나의 영상으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형식이나 매체에 조금 제약을 듣게 받는 그래서 모든 환경 관련 콘텐츠를 담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그래서 특히 아이맥스 다큐인 이 제인구달 희망의 이유 이 개막작인데 여기부터 3분짜리 초단편의 자연보호 또 그다음에 WWF 세계 자연보호기구의 기금의 캠페인 영상 같은 그리고 뭐 고양이가 되었다 이런 5분짜리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들어가고요. 네. 또 이 상영관 밖에는 전시라든가 체험 프로그램 이런 어떤 미디어 설치 작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기후 영화제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좀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 영상제라고 하니까 참여 문턱이 좀 낮아진 느낌? 이런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영화제 이러면 영화 배우가 이 카페트, 레드카펫 레드카페트 걷고 이렇게 같은데 장엄하고 이런 영상제고 하니까 이거는 이 원래 이게 이제 전 세계에 뭐 100몇십 개국에서 네. 수천 편의 어떤 여러 가지 영상들이 오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 어떤 영화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누구나. 학생도 스마트폰으로도 이게 멋있다. 이런 환경 영상을 만들어서 작품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도 작품할 수 네네네 있어요?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하죠. 와. 그래서 이제 또 뭐 환경 영상 공모전이나 청소년, 포스트 공모전 같은 있어서 비전문 어떤 제작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요? 굉장히 바람직하죠. 네. 그래서 올해 4회째인데
해마다 성장세가 뚜렷하다고 해요. 많은 네네. 분들이 참여해서 그런 거겠죠? 예, 올해는 그 실제로 한 120여 국에서 2,300편, 오. 2,303편이 출품이 됐는데 네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가는 걸 반영한 거 있고요. 그 2,300여 편 작품 중에 이제 20개 나라의 49편을 이제 사전에 엄선해서 상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질적으로도 많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환경 문제가 주로 고발 위주라든가 경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네. 좀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뭔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뭔가를 바꿔가자 하는 그런 희망이 담긴 대안을 약간 생각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네. 근데 희망을 얘기한다는 거는 이 영상제에서 어떤 걸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지구가 그냥 계속 위험하다. 네.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다는 메시지를 이제 담는 것이죠. 특히 올해 개막작인 제2구달의 희망의 이유 여기 영화만 봐도 이 90년 지금 우리 나이로 90 정도 되는 네. 제2구달이 침팬지의 뭐 데모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환경 보호에 정말 헌신해온 이 제2구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영상제 슬로건 역시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다시 지구 Our Only Home입니다. 네. 역시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다시 지구. 결국 우리가 인간이 살아야 할 영원한 고향은 지구다. 그렇죠. 이것이죠. 예. 그 요즘에 이제 주변에서도 보면 이 기후 우울증 또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 솔라스텔지아 같은 이런 용어를 하는데 특히 솔라스텔지아라는 것은 호주 철학자 글렌 알브레이트가 만든 용어인데 이제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고향을 상실한 고향의 환경이 파괴되면서 느끼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 이걸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이런 걸 점점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데 절망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뭔가 해결책이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이 영상제 조직위에서는 이런 우울한 감정 이런 것보다는 작지만은 의미 있는 변화나 그런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뽑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작품 얘기들로 좀 넘어가 보죠. 어떤 작품들이 선보이는지 작품들의 면면도 좀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어쨌든 개막작에 관심이 쏠리는데 네. 제2구달의 희망의 이유가 대표적이죠. 이 제2구달은 이 희망의 어떤 네 가지 기둥을 보여주는데 인간의 어떤 나름 놀라운 지성이 있고 또 자연의 회복력을 어느 정도 믿고 네. 또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힘 그런 걸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어떤 인간이 어렵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기후위기를 초래했지만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제2구달이 멸종위기에 놓여있던 북방 따오기 이것이 다시 알프스를 가로지르는 어떤 이주 경로죠. 새가 날아가는 거를 그것이 새롭게 이제 회복된 사례라든가 그 캐나다의 서드베리 도시의 광산 개발로 폐허가 됐는데 거기에 나무를 한 1,000만 그루를 심었대요. 그래서 한 4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그 나무가 자라서 도시가 이 황폐화했던 광산 도시가 새로운 녹색 도시로 바뀌는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1회부터 기획하고 한 진재훈 감독 그 집행위원장이 네. 이 영화는 단순히 희망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관객에게 묻고 관객들이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제2구달의 그 영화가 뒤에 관객과의 대화를 진재훈 감독이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제2구달 희망의 이유가 이 개막작이니까 가셔서 좀 재밌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영상제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른 주목할 만한 작품도 또 있습니까? 우리가 참 일론 머스크를 지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스페이스X. 예, 거기에 이제 캐나다에서 출품한 스페이스X의 비극이라는 작품인데요. 예, 이게 이제 스페이스X 로켓 발사로 인해서 텍사스의 작은 그 보카치카라고 하는 마을의 환경이나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룬 다큐인데요. 이 기술 발전이
오히려 환경 파괴 문제를 낳는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한 그리고 약간 이 흑백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시각적으로 좀 인상을 남긴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Only on Earth 오직 우리 땅에서 지구에서 하는 이런 작품이 이 스페인의 갈라시아라고 하는 그쪽 지역의 남부에 산불을 달았는데요. 네. 굉장히 이 영화가 몰입을 가져오게끔 하고 2022년도에 아주 기록적인 폭염, 가뭄 이 속에서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그걸 견뎌내고 생존했는지를 보여주는 이것이 이제 우리 기후 위기의 현실을 전달하면서도 그래도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남고 해가는 이야기를 보기 때문에 희망을 준다 이래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까지는 해외 작품들을 좀 얘기해 봤는데 국내 작품들은 어떻습니까? 좀 둘러볼 만한 작품이 있습니까? 예, 우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네. 특히 그 집에 살던 새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라는 새. 예, 김하용 감독의 작품도 있고요. 환경 관련 단편도 많은데 특히 최근에 이제 뉴스로서도 많이 알려진 지금 뉴스타파의 최승호 전에 우리 MBC 사장도 했죠. 그렇죠. 최승호 PD가 추적이라고 해서 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문제를 예. 무려 17년 동안 17년 동안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온 그런 다큐죠. 그 전에도 잘라서 다른 다큐를 영화를 냈지만 네. 그게 완결판이라고. 그래서 봐서. 추적입니까 이름이? 네. 쫓아다닌 거예요. 그렇죠. 야, 멋있다. 예, 정말 그렇군요. 탐사 보도의 어떤 끝장을 보여준 그런 것이죠. 예. 네. 자, 환경 영상제에서 이런 사회 고발성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는 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수님? 예, 우리가 뭐 영화 뭐 로맨스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영화가 이제 환경 문제, 특히 이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환경 문제가 그냥 드러난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나라의 또는 전 세계 지구적의 정치 사회 이 경제하고 밀접하게 구조적인 어떤 사회 구조적인 사회 경제적인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죠. 즉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그냥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뭐 온도가 내려가냐 올라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생산과 소비의 문제, 예. 분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빈부의 격차 문제,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명분은 환경을 명분으로 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알다시피 다른 어떤 목적들이 많았다. 오히려 환경 파괴적이면서 오로지 토근에 돈을 다 쏟은 22조나 무려 부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인식,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보게끔 하는 눈을 키우는 그런 의미에서 고발성 다큐가 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영상제 프로그램을 보니까 WWF 캠페인 시리즈가 특별 상영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근데 좀 일종의 광고 아닌가? 이걸 극장에서 상영하는 겁니까? 아, 이게 예. 좀 재밌는데요. 이 WWF의 어떤 캠페인 시리즈는 어떻게 시민들과 소통하면 좋겠는가 하는 게 흔히 이제 우리가 뭐 광고, 이 상업 광고가 있지만 네. 이 경우는 이제 보통 퍼블리시티 이래 가지고 공익 광고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공익 광고로. 예, 시민 환경 단체니까. 예. 그러면 예컨대 이제 끓어오르는 바다에서 하는 것이 2분짜리가 있고 북극의 온난화, 북극에서 북극곰이 나오는 온난화가 45초밖에 안 되지만 아주 이 메시지가 강력하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런 걸 하느냐면 긴 영상을 뭐 10분, 20분 잘 안 보잖아요. 요새 쇼츠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라니까 짧은 콘텐츠에 익숙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SNS에 공유도 할 수 있고 이 굉장히 이제 확산력이 뛰어나죠. 그 자체 하나만 봐도 딱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 이번에 영상제에서는 그냥 이걸 광고처럼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거 자체를 엮어서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편 이상의 어떤 영상을 영속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관객들이 환경 이슈가 뭔지를 그 안에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느끼게끔 했고요. 이런 거는 그렇군요. 주로 해외 환경 영화제에서는 많이 상영을 하고요. 뭐 WWF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게 어떤 건지 찾아봐도 네. 그거 자체로서의 작품으로 볼 수도 있어. 저부터 이렇게 보죠.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기후위기나 환경 이슈라는 게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일반인 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영상들도 그렇고 상영작들이 어려운 이슈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좀 통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소설을 영화로 봤을 때 느낌도 좀 그렇죠. 있고 다르듯이.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영상이 이미 참 중요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라 해서 막 되게 복잡한 어떤 과학 데이터를 막 놓으면은 이게 뭐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하기가 논문 힘들잖아요. 보면 좀 머리 아프고 머리 좀 이해 안 아프죠.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영상으로 보면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스토리로 이야기를 그렇죠. 통해서 풀어내면 훨씬 와닿고 그걸 이제 영상으로 뒷받침되면 감동이 오죠. 그 이번에 상영작 중에 네. 키나와 유크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네. 북극 여우 커플이 이 헤어져 가지고 다시 만나서 새끼를 함께 기르가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뭐 기후 변화의 복잡한 어떤 원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 관객들이 아 북극에 지금 북극 여우가 전에는 북극곰이 주로 되는데 어떻게 부부가 이별해가지고 네. 다시 또 와서 새끼를 놓고 사는 북극 생태계의 변화를 아주 감동적인 영상으로 풀어내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군요. 이번에 보니까 배우 박진희 씨가 명예 홍보대사로 참여하던데 같은 맥락이겠죠? 홍보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에게 더 잘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예대사로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 박진희 씨는 평소에 뭐 텀블러나 에코백 이런 거를 정말 생활화 해가지고 하는 거가 SNS에 공유되고 네. 환경 실천을 꾸준히 하는 그런 배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배우의 모습을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홍보대사로 쓴 거는 잘한 것 같고 네. 본인 스스로도 또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언론에 보니까. 고맙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박진희 씨가 이번 개막식에서 지구를 위한 10분 이런 어떤 제목으로 무대 인사 강연을 하는데 개막식에서 그러니까 10분이 굉장히 강렬할 것 같아요. 그래 어려운 어떤 이름보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또 이게 하나의 희망으로 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또 제 옆에 앉아 계신 교수님께서도 매년 이 영상제에 참여하신다면서요. 아, 예. 저는 실제로 한 2회 때부터 네. 2023년에 그때 참여를 했고 그때는 최종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첫 회는 따로 안 했고 2, 3, 4회에 또한 초청 대담자로 참여하게 됐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41편 영화가 있었고요. 최종의 영상에. 네. 근데 그때 제가 투르카나족의 기후 전쟁에서 이 관객과의 대화를 맡아봤는데 네. 아프리카 케냐에서 비가 올 때하고 안 올 때 그 목초지를 둘러싸고 양을 키우면서 이웃 부족과의 어떤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이었고요. 네. 그리고는 제 2회 때는 그 원자력 비망록이라 해서 우리 같으면 후쿠시마라든가 체르노빌 이후에 세계의 원전의 어떤 문제 같은 거를 다루는 아주 수준 높은 영상이었는데 그걸 관객 토크를 했어요. 그 이번에 이제 저는 실질적으로 24일인가 일요일 날 제가 네. 오후 2시 반이에요. 오후 2시 그때 반에. 보러 오세요. 시간 되면 소극장에서 네. 나는 강이다. 영어로 나는 강이다. I am a boy가 아니고 I am a river. 나는 강이다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뉴질랜드에 그 왕가누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네. 거기에 마호이 부족 우리가 아는 그런 부족이 정말 강과 어울려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즉 내가 곧 강이고 강이 곧 사람인 그런 어떤 아름다운 영상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네. 24일 일요일이군요. 네네. 오후 2시 반. 오후 2시 반.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 예. 제가 예. 영화를 그래도 뭐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니까 또 영화의 전당에 틈나는 대로 아내하고도 같이 뭐 자전거 타고 가기도 하고 특히 요새 방학이고 최근에 그 무슨 지원금도 있었잖아요. 네네. 제가 1,000원 뭐 내고 몇 편을 봤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제 제가 어릴 때 지금 경북 지금 포항 남구인데 영일군이라고 하는 어떤 아주 면 소재지의 초등학교
중학교 초 다닐 때에 시골 극장 저희 집에 어른이 선친이 시골 극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극장집 진짜? 아들을 한 거예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예. 영화도 많이 보고 그때는 전부 국산 영화죠. 네. 예, 그런데 특히 이제 제가 우리 뭐 시네마 천국 있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토토나 알프레드 같이 네. 저는 2층에 영사기 가서 영사기 그 만져도 보고 아, 그러시구나. 필름이 끊어지면 제가 붙이기도 한 번도 해보고 오.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 영화라 하는 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좀 애착이 있다. 그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을 알게 된 지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네. 이 사실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인터뷰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교수님께서 딱히 또 거는 기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예, 여기 지금 조직위원장인 그 장제국 그 동세 총장이 총장님. 께서 이 흥미로운 말을 했는데 이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는 전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후 위기를 해소한 뒤 없어져야 할 영화제라고.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가 그런 거죠. 뭐 항상 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걸 영화제를 안 해도 될 시대가 돼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지구가 되는 어떤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이 영상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쨌든 우리 부산이 참 영화의 도시로 좋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21일부터 25일까지 한번 즐겨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영화제 또 뭐 예술제 하면 몇 년, 몇 회 이걸 되게 영광스러워 생각하는데 네. 이건 반대로 빨리 없어져야 될 네, 영상제다. 네, 네. 매우 임팩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좀 멀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분간은 이제 전 세계에서 아마 지금 뭐 2,000건 정도 넘어되는 영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이런 어떤 지구와 관련된 영화나 영상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네. 또 그런 관심이 누구나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가서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한 플랫폼으로서 영상제가 굉장히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 영상제 외에도 그 그린 스타트업을 발굴한다든가 친환경 콘텐츠의 인력을 키운다든가 또 뭐 요즘 이야기하는 ESG 사회 지배 구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국제 이 회의 같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단지 여기에서는 또 영상을 상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네.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정책 제안까지 하는 이런 형태로 이걸 통해서 좀 그런 거로 방향이 나간다니까 관심이 있고 저도 또 필요하다면 영화 관계자분들한테 뭐 생각나는 그런 거를 또 제안도 좀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영상 그 조직위 관계자한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4회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좋아요. 예, 그렇게 하면 좋고 특히 개막작은 이 야외에서 하는데 네. 개막작은 하고 폐막작은 이 공짜예요. 무료 입장이에요. 무료예요? 예, 그냥 가면 돼요. 이거는 예매도 필요 없이 7시인가 돼 있고 7시 반부터 이게 계속 시작이 되는데 네. 한 7시 정도나 그 전에 좀 일찍 가서 들어오면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상영 영화는 관람료가 6,000원 정도니까 싸네요. 보통 영화의 절반 정도예요. 절반 정도. 그래서 이걸 예약을 하시든가 아니면 현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뭐 자리가 모자라지는 않을 정도니까 정말 저는 이번에 이런 걸 계기로 모임을 통해서 또 차도 한잔 하시고 이 무더위를 맞아요. 이걸 가지고 좀 헤쳐나가고 그리고 우리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고 지구 영상제를 보면서 올여름을 잘 보내는 것도 이제 8월 말이니까 그렇죠.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네. 권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4회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고요. 또 개막식, 폐막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짜, 무료입니다. 자,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좀 찾아가셔서 뜻깊은 시간 가족들, 뭐 친구들, 또 지인들이랑 함께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경제학자 김해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